네, 황운하 원내대표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공정과 상식을 표방하며 자신의 검찰 쿠데타를 정당화했습니다. 자신을 검찰총장으로 임명한 임명권자에 대한 검찰권 남용을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로 포장하고 공정과 상식의 상징인 양 국민을 기망했습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이 살아있는 권력이 되자 살권수라는 말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오히려 살아있는 권력의 성역화가 진행 중입니다. 김건희 씨 고가의 명품백 수수 사건은 황제수사 끝에 무혐의 종결 수순을 밟고 있고,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의 공범들은 모두 법의 처벌을 받았는데도 김건희 여사는 여전히 무풍지대에 있습니다. 고소인한테 받은 45,000원짜리 떡 한 상자를 돌려줬는데도 청탁금지법으로 과태료를 부과받은 경찰 공무원이 있는 대한민국에서 명품백 등 포함해서 500만 원이 넘는 금품을 받은 대통령 배우자에게 청탁금지법 위반도 없고 어떠한 형사범죄도 성립하지 않는다는 결론은 어떤 국민도 납득시킬 수 없을 것입니다. 보수 성향의 원로 법조인인 이석연 전 법제처장은 검찰의 치욕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 모든 검찰권의 남용을 유도하고 방조하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집권을 위해 공정과 상식의 가치를 동원했지만 지금의 검찰 모습은 불공정하고 비상식적인 집단이라는 사실을 온 국민이 알게 됐습니다. 이른바 살권수라는 것은 검찰개혁을 추진하려는 정권만을 상대로 선택적으로 작동하는 한시적 기능이라는 사실도 알게 됐습니다. 수사와 기소 기능 분리 없는 검찰 조직은 국가 권력을 등에 업은 공포스러운 조직범죄 집단과 다를 바 없다는 사실도 깨닫게 됐습니다. 헌법 제11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고 선언합니다. 법 앞에 평등은 민주주의의 시작이자 끝입니다. 검찰의 김건희 씨에 대한 무혐의 처분은 사실상 윤석열 대통령의 의중에 따른 것이라 볼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윤 대통령은 법 앞의 평등이라는 민주주의 기본 질서를 파괴했습니다. 하지만 대통령 권력으로 진실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국민의 분노만 더 커질 뿐입니다. 이제 국민의 분노는 임계치에 이르렀습니다. 윤석열 검찰 정권은 불과 2년 조금 더 지난 기간에 국가의 거의 모든 기능을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망가뜨렸습니다. 윤 대통령이 파괴한 국가 기능이 워낙 많아서 일일이 나열하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윤석열 검찰 정권은 알량한 법률 지식으로 법치주의를 파괴하고 있으니 법치 파괴 세력이라고 불러야 마땅합니다. 이렇게 국민의 뜻을 정면으로 거스르고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며 반민주적인 국정 운영을 지속한다면 윤 대통령이 마지막으로 파괴할 것은 자기 스스로, 자기 자신과 본인의 아내일 것입니다. 이상입니다.